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덕동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연자분께서 이제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사연자 어머니께서 정말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아마 또 오싹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오덕동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등장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 많이 내주셔서.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덕동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머니께서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했어요. 맞나요? 네, 그 그렇죠. 이야기일 건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한 4, 5년 전에 아는 동생이 되게 용하다는 무당집을 알려줘서 갔는데 네, 그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된 계기가 돼가지고 가끔 살면서 그 무당분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번 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쉬면서 언제 일이 좀 잘 풀릴지 마음도 되게 갑갑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일했던 언니랑 4년 만에 그 점집에 점을 보러 갔어요. 예, 네, 근데 그 언니는 이제 기독교 신자긴 한데 이런 얘기도 되게 신기해하고 그래서 저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점은 저만 보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따라만 가시는 거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언니는 저랑 같이 일했던 사이고 되게 일하면서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미 제 얘기 대부분은 알고 있는 상태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당집에 딱 도착해서 들어가서 앉는 순간 이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일단 물어보고 그 뒤부터 이제 엄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닌데. 아, 그분이? 네. 그래서 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엄마가 우울증도 아닌 게 기분이 평소에도 들쑥날쑥이고 딸 취급을 안 해주고 어릴 때부터 길을 좀 죽이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왔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또 뭐 집에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씻기도 싫을 거고 밥 숟가락 들 힘도 없을 거고 맨날 방에 처박혀 있지 않냐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딱딱 들어맞으니까 저도 이제 좀 되게 신기하고 이제 그 같이 간 언니도 되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들었죠. 네네. 근데 뭐 엄마 팔자에 남자복이 없어서 이혼하고 재혼한 거지. 딸은 아직 첫 단추도 안 꼈는데 뭐 저한테도 뭐 딸 인생도 안 봐도 자기 팔자 닮을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네. 아이고, 예. 이러면서 네. 그 무당분이 이제 진짜 무슨 뭐 TV 보고 말하는 사람 마냥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간 지가 4,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몇 년이 되게 지났을 거니까 저를 기억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같이 간 언니가 무당분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막 계속 뭐 웃을 정도였으니까 말을 다 했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일단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오래 전부터 잡신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대요. 잡신이? 예. 네. 그리고 엄마 주변으로 이제 태아령도 보인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나 이제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 엄마랑 같이 사주를 봤을 때도 저랑 엄마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지 서로한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네. 곳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엄마랑 떨어져 살았을 때는 일도 되게 잘 풀렸고, 그리고 그때가 제 삶에서 남 눈치 안 보고 구김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네. 이제 제가 자취를 하다가 건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산 지가 2년 정도가 됐는데 네. 예전부터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좀. 아, 괜히 이상하다 뭔가 이런 느낌. 느낌으로. 네, 그냥 엄마가 이제 술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일단 한두 잔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술 마시고 이렇게 변하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그런 목소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막 진짜 막 등골부터 이렇게 오싹오싹한 느낌이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일 엄마한테 당했던 것 중에서 심했던 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예. 엄마가 또 술을 먹고 저를 막 이렇게 좀 폭행 아닌 폭행을 갑자기? 이유 하셨죠. 없이? 네, 술 드신 상태에서. 아이고야, 예. 네, 그러면서 막 하시는 말씀이 뭐 너한테 귀신이 씌었다고. 뭐 넌 내 딸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죽으라는 식으로. 예, 예. 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막 바둥바둥 거리다가 머리에 쥐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정신을 차려 보니까 막 좀 제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잠시만. 기절을 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 행동이? 그렇죠. 와, 예, 정신 차려 보니까 막 눈 두덩이에 시퍼렇게 양쪽에 다 멍이 들어 있고, 예. 예, 이게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되면은 예. 이게 안압이 올라가나 봐요. 예. 눈에 압력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양쪽 눈에 멍이 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시로 술 드시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제 뭐 저를 좀 그렇게 폭행을 좀 하셨고, 이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크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엄마가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만하라고 양 두 손을 잡고 한번 밀어냈거든요. 예. 그 뒤부터는 이렇게 뭐 폭행은 뭐 안 하시는데 이제 말로 계속 기를 죽인다고 해야 될까요? 말로 좀. 사람 죽인다고 하죠. 네, 사람이 상식선에서 할 수 없는 좀 이상한 소리를 좀 많이 하세요. 네. 저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몰아가면서 막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제가 좀 시사 교양 프로를 평소에 좀 많이 좋아해요. 네네. 그것이 궁금하다, 뭐, 이런 걸 즐겨보는데, 네. 보고 있으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씩 웃으면서, 왜? 저거 보고 계속 배워가지고 사람 죽이게? 와, 그러니까, 잠깐만. 엄마 때문에, 네, 상식선이 안 맞네요, 진짜로. 네. 이게 보통 엄마가 딸한테 할 소리도 아니고, 예, 예.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가 그런 상상을 못 하죠, 잘.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엄마 때문에 한때 우울증 진단 받고, 네. 약을 먹으면은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약이 너무 독하니까 경련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줄이다가 끊고 예. 지금은 되게 밝게 살려고 노력 중인데 네네.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끙끙 참다가 엄마 때문에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제발 엄마한테 말 좀 가려달라고 좀 가려서 해달라고 좀 동생하고 어릴 때부터 차별하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살아오니까 나도 같은 딸인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우니까 다시 병원 들어가야 되겠다고. 정신병원을. 예, 예. 네가 약을 안 먹어서 제발 하는 거라고. 그러지를 않나. 예. 예, 사실 엄청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 낳기 1년 전에 엄마가 이제 임신 5개월쯤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그 하늘나라로 보낸 아기가 이제 그 남자 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이제 제가 커가는 걸 보면서 그 이제 먼저 간 애가 되게 생각이 났나 봐요. 네. 이제 얘도 살아있으면 이만큼 컸을 텐데 이제 뭐 살면서 되게 죄책감을 가지셨대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아빠는 그런 죄책감도 없고 뭐 저만 보면 좋다고 막 오고 거리니까 뭐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당신은 이제 먼저 간 애에 대한 죄책감도 없냐고 좀 원망 섞인 말을 하니까 네. 아빠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를 가리키면서 얘가 걔다. 얘가 걔다. 예. 그때 이제 먼저 간 애가 이제 이 몸을 빌려서 다시 태어난 거라면서 예.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걔가 얘니까. 아빠가 그렇게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덕동장님은 애초에 네. 본인에 대한 존재를 부정당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이제 이것도 이제 크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거니까.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빠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먼저 간 애였어도 그런 원혼이 되고도 나왔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못 떠나고 혹시나 그 애가 이제 잡신들을 끌어 모아서 엄마도 괴롭히고 아빠도 아프게 만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당분한테 제가 다시 물었죠. 제가 다시 나가서 살면은 엄마가 좀 괜찮아질까요? 하고 물었더니 엄마는 나아지진 않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무당분이 뭐 구슬하자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신 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엄마한테는 잡신이 들락날락 거릴 거고 같이 안 살면은 제가 그런 꼴을 덜 보니까 네. 뭐 제 정신 건강엔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 집 터도 되게 안 좋고 예. 제가 유독 많이 타니까 무조건 나가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 웃긴 게 이 무당분이 요새는 뭐 이사 가기 전에 뭐 대장군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다 피해서 간다고들 하는데 저는 뭐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도 된대요. 일단은. 네네. 근데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쎄하거나 뭐 춥던지 뭐 이상한 기운이 들면은 뭐 그런 데는 뭐 이사를 가도 안 되고 취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많이 타니까 힘들 거라고. 근데 이게 예전 그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도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네. 기운 자체가 되게 좀 싸한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무당팔자는 아닌데 살짝 걸쳐 있어가지고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고, 또 뭐 촉이나 터에 되게 좀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네. 근데 한 번씩 막 어벙한 짓을 해가지고 손해볼 짓을 많이 한다고. 근데 사실 이거를 좀 이용을 하면은 네가 더 잘 살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무당분이. 예. 근데 되게 사람이 청개구리 심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뭔가 내 느낌으로는 지금쯤 되면은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도 사실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좀 그냥 뭐 내 짐작이 틀린 거겠지, 뭐 잘못된 거겠지, 뭐 하고 좀 부정하면서 외면하면서 좀 살아온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네. 반대로 행동하면서.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촉은 한 60-70% 정도는 좀 얼추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게 저 포함해서 이제 그 좀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대부분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덕동자님은 귀신을 보시나요? 아니요, 본 적은 있어요? 없죠. 아, 그냥 그 느낌만. 그냥 느낌만 저기 있다. 저기 어떻게 하고 있다. 네. 이런 느낌. 네, 뭔가 여기엔 뭔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뭐 그 사람의 뭐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해주신 네. 이야기가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이게 색다른 진짜로 공포거든요? 지금 저는 진짜 몇 번 놀랬어요. 공포입니까? 진짜 공포예요, 이 정도면.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별로 이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다 보니까 그냥 뭐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스펙타클하고 무섭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게 본인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일반적인 그런 가정 상황이 있는 거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네. 오덕 동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머니를 계속 봐왔잖아요. 어떤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병적인 것 같다. 아니면 혹은 빙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잡신이 들락날락 거리시는 것 같아요. 귀신 쪽일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장분도 말씀하시기를 평소에도 되게 엄마가 말 같지 않은 소리 되게 많이 할 텐데 하면서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맨정신에도 한 번씩 요런 게 터져 나오는 거면은 잡신 쪽이 아닐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있죠. 네.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좀, 이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지? 하는 게 몇 개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 이제 그것이 궁금하다. 그거 보고 있는데, 또 왜 네. 그거 보고 사람 죽이는 거 배우게? 이렇게 얘기한 거 말고 또 있었나요? 그런 거 말고요. 근데 이거는 또 심의를 거쳐야 될 내용일 것 너무 세요,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 대법원 요거는 제가 욕설?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한번 얘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말 못할 정도예요? 지금? 뭐 그렇죠.
저는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도 좀 원래 부모님을 되게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만든 건데,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조금 두려운 존재라고 해야 되나? 예. 진짜 더 같이 살다가는 제가 너무 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럼 따로 살고 계신 거죠?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같이 살고 있는데 내년쯤에 다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전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게, 네, 그 무당분이랑 이제 대화를 몇 번 나누셨겠지만, 아니, 빙의가 돼 네. 있고 잡신에 들어있는 거면 무당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잡신이나 귀신을 빼내거나 그러는 건 안 된대요? 근데 뭐 되게 뭐 급하던지 되게 심각할 정도까지 갔으면은 그 무당분도 구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근데 그 무당분 쪽에서도 굳이 구술 얘기 안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뭐 심한 악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엄마가 술을 드신다든지 하면은 이제 들러붙나 봐요, 잡신이.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술이라는 게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귀신과. 그렇죠. 네, 정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일단 술을 먹었을 때는 내 본연의 그 제어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네, 그러니까 술 먹고 오히려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그런 귀신들도 그거를 알 거예요, 분명히. 네, 아, 일단은 오덕동자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영가의 그런 느낌보다는 좀 다른 쪽의 공포를 좀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힘드셨겠다. 정말 많이 무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오늘 오덕동자님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진짜 네, 좀 좋은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니도 좀 괜찮아지시길 바라고요, 진짜로. 네. 어떤 식으로 보면 엄마도 되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네,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영가 쪽에 관련된 거라서 그렇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덕동자님.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아끼신 것 같고요.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또 당집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또 이 상황이 아니면 절대 또 완벽히 공감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분명히 일반적이지는 않았고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게 잘 느껴졌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